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 FC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930 투자전략실에서 우리가 다룰 시장의 주제는 뭔지 함께 보시죠. 네, 이커머스를 품어라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네, 어떤 주제인지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제 M&A 대어로 꼽히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의 본입찰이 어제 마감이 됐죠, 팀장님. 네, 이제 어제자로 이베이 코리아의 그 본입찰이 제출이 됐는데요. 네. 롯데쇼핑과 신세계 그룹인 이마트가 두 기업이 이제 본입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 기존에는 이제 지난 4월에는 예비 입찰을 통해서 적격 인수 후보에 4개의 업체가 이제 물망에 올랐는데 롯데 그리고 이마트뿐 아니고 그 SK텔레콤과 홈플러스의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가 포함이 됐었지만 이 나머지 두 업체는 본입찰은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베이 코리아의 그 인수전에는 일단 롯데와 이마트, 롯데와 신세계의 양자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마트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무래도 입지가 좀 약한 롯데와 이마트가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2011년도에 지마켓과 옥션을 인수하면서 이베이 코리아로 출범을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사실은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16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베이 코리아의 지금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업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다음으로 이베이 코리아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약 12%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롯데와 그리고 신세계 중에 두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율로 일단은 쿠팡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업체가 가장 치열하게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그럼 좀 이 두 기업이 시장에서 사실 이베이 코리아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이 매각 금액을 약 5조 원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매수 매도가에 대한 좀 약간 갭이 좀 큽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 한 3조 중반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각 규모가 5조 원을 이제 불렀다고 하면 그 갭 차이는 약 1조에서 1조 5천 사이 정도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인수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베이 코리아의 그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그 차이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까지 흑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베이 코리아의 가장 그 주요한 그 부분이 지마켓과 옥션인데 지마켓과 옥션은 사실 오픈마켓 형태죠. 오픈마켓 형태고 어떤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통해서 이제 직배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픈마켓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마켓을 롯데나 신세계가 인수할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그 부분이 인수의 어떤 목적과 인수의 효과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인수 가격은 5조 원대고 네. 이번에 롯데와 이마트가 쓴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네, 아직 아직은 공개가 확인할 안 길은 됐죠. 없는데 뭐 일단은 샀다 쳐요. 네. 그 이후로 그렇죠. 계속적인 예. 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네.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오픈마켓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오픈마켓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네. 부분과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는 모바일 적합하게 많이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왔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모바일 쪽에서는 조금은 좀 다소 약하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나 신세계든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든 이 모바일 쪽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추가적인 좀 자금이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인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꼭 반드시 인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후단에서 또 다른 또 약간 뭐 승자의 저주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살짝 이커머스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저희가 또 그래프를 준비를 했으니까 보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1위가 네이버고 2위가 쿠팡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 점유율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지금 인수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가져가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롯데와 이마트가 탑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를 했죠. 비대면 쇼핑으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소매 판매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한 반면에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액은 국가별로 대부분 약 2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전 세계 5위 정도의 규모로 보이고요. 전년보다 약 19% 정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규모 면에서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이커머스 규모가 114조 규모였고요. 지금 2020년도에 161조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2025년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270조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일단은 2018년에서 2025년 약 7년 만에 약 2배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상위 업체들에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네이버, 쿠팡 그리고 뭐 이베이 코리아도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뭐 위메프라든지 티몬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좀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은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부분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각각의 이제 기업별로의 특성에 맞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 시장은 이 유통업에서 특히 이제 온라인 사업 부분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커머스 기업이 다시 한번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롯데와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커머스 3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가 진행이 되는데, 본입찰 마감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일단은 4주 정도로,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인수 금액에 대해서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좀 더 지켜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되는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뭐 상품이나 물류, 여기에 이제 이커머스까지 일단 이마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전에 또 네이버와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네이버도 같이 이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와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업적인 역량을 좀 더
좀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와의 협력이 네이버가 또 CJ 대한통운과의 또 물류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마트로 이어지는 이 물류 부분에서의 협약이 좀 더 이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배송이거든요. 이 배송이 얼마나 빠른 거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물류센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크게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마트는 네이버와의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요. 네. 그리고 이마트 내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마트의 할인점에 대한 부분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62%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 부분을 좀 더 전문화된 부분으로 특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선식품 강화 전략, 그걸 통해서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하면서 사업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여성 패션 브랜드 지그재그를 인수를 플랫폼이죠. 예, 플랫폼이 지그재그를 인수한 것처럼 이마트 역시 지금 여성 패션 온라인몰에서는 1위 업체인 W 컨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30 여성 고객들에 대한 부분을 고객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각각의 그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여성 세대가 주 타겟층으로 해서 그 부분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이마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마트 역시 기존의 사업뿐 아니고 패션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인수전까지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MZ 세대는 아니지만 W 컨셉으로 자주 쇼핑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쪽에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들어볼게요. 별점 4개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이번 인수전과는 좀 별개로 인수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시너지는 다시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제 본업에 대해서 이마트는 별 4개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별 4개로 투자 매력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마트 봤으니까 롯데쇼핑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유통업황 자체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경기 회복, 보복 심리 등으로 인해서 유통업체 중에서 좀 더 두드러졌던 최근에 가장 빠르게 순환매가 나왔던 부분이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시간 통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부분에 좀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유통업황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백화점 순위 1위인 롯데백화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롯데 하이마트 등 전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마트뿐 아니고 롯데슈퍼라든지 롯데마트 등을 통해서 이제 할인점 그리고 자동화 물류 기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배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배송에 대한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이커머스 시장이 더 빠른 배송과 물류 서비스, 물류 센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 유통사들의 통합 브랜드 롯데온을 런칭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롯데온을 런칭을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성적이 좀 저조하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다른
다른 온라인몰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에 워낙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롯데 하면은 맞아요. 좀 온라인 쪽에서 네, 약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을 지난해 하반기에 네. 이제 선보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저희가 롯데 쇼핑 알아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별점 3개 주겠습니다. 아, 이마트보다는 하나 떨어지네요.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의 좀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네. 별 3개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세계 그룹의 네. 이마트와 롯데쇼핑 이렇게 2파전으로 네.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수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또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것을 바로 인수한다고 해서 롯데온과 이 지마켓 특히 이베이 코리아의 그 플랫폼과 바로 접목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 시간이 좀더 왜냐하면 걸린다. 지마켓 같은 경우는 네. 오픈마켓 형태로 아무래도 입점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롯데온 같은 경우는 자체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시너지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되는 종목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만나봤고요. 이제 이커머스 관련주 내에서 공략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이 오늘 골라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새벽 배송의 마켓컬리 다음 주자입니다. 지어소프트인데요. 자회사가 오아시스죠. 맞습니다. 네. 예, 지어소프트는 유통 그리고 이커머스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은 약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의 주가는 거의 오아시스 마켓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어소프트 하면 오아시스 마켓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생협에서 비롯된 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고루 가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09% 성장을 하면서 업계에서 이 업계라고 말하는 건 새벽 배송 업계입니다. 새벽 배송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새벽 배송 업계에서는 1위 주자인 마켓컬리가 있지만 마켓컬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아시스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매출액 성장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그 규모 면에서는 마켓컬리와 아직은 비교가 되진 않지만 성장 속도에서는 좀 단연 돋보입니다. 2020년도에 매출액이 2,50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로 예상 매출액이 약 4,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매출액이 1,3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이 2,500억 원, 약 2배의 성장을 2년 만에 나타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성장세를 몰아서 고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아시스 마켓이 최근에 이제 IPO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또 움직입니다. 올 초에는 이제 쿠팡 상장 시에 마켓컬리는 지금 비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어소프트의 오아시스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왔었고요. 이 IPO에 대한 이슈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대표 주관사 선정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관사 선정을 하면서 속도를 좀 빠르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50억을 유치를 좀 받은 또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가 이거는 이제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연계성을 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카카오가 최근에 이번 이베이 인수전에 좀 불참을 한 상황이고 사실 예상과 다르게 지그재그를 인수하면서 패션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켰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커머스를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냐고 봤을 때 지금 추세로는 그 영역별로 하나씩 인수를 하는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지어소프트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통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또 유의미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지어소프트의 오아시스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의
초기의 투자자인 한국파트너스가 이번에 이제 마켓컬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오아시스 마켓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가 또 그런 뉴스가 또 관심이 쏠리면서 이 지어소프트 곧 이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좀 관심도 사실 소리 없는 강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어소프트 좀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좀 조용히 가고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약 4,000원에서 5,000원대의 주가를 형성을 했었고요. 작년 저점은 약 4,000원대였고 지금 2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4월에 고점은 25,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 성장했다. 사실 4배에서 5배라고 하면 카카오의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소리 없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든 좀 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어소프트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이고 물류센터 확대라든지 그리고 풀필먼트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외형 성장 가능하고 다른 기업과의 시너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켓컬리의 뒤를 잇는 2위로 지금 추정이 네. 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어소프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투자 매력도는 별점 네, 만점인가요? 별점, 만점 5개 주겠습니다. 네. 아니 그 식품 배송 잘 하세요, 팀장님은? 자주 하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디 거 주로 쓰세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래요? 골고루 다 쓰는데요. 오아시스 마켓도 하고 써보셨어요? 싶은데 항상 매진입니다. 항상 배송 그래요? 마감입니다. 저녁에 가면 항상 전일 거는 그러니까 다음 날 거는 마감이다 할 정도로 사실 지금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 확대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 사업이라든지 지금 배송 서비스랑 물류 확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마켓컬리랑 쓱 배송만 이용해서 오아시스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지어소프트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요.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21,000원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1,000원 밑으로 제 생각에는 한 25,000원 정도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좀 적절하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어소프트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2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대 상승세를 보이며 2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유일한 흑자 이커머스 기업으로 꼽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풀필먼트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신선식품 유통 토탈 솔루션 업체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커머스 관련주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이마트였는데 염정 팀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롯데쇼핑은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지어소프트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전략실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